일반인들은 보이지 않는 그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대가들은,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보지만 느끼지 못하는 걸 새롭게 보여주는 것. 그게 작품이고 예술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 제가 얘기가 나온 김에 선생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안도현 시인이 가을에 무성서울에 와서 시를 읽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초임 시절에 익산의 어느 학교에 5년 있었는데 매년 가을이면 그 백일장을 했대요. 백일장을. 그러면 가을 오면 낙엽, 단풍, 허수아비, 황금들려 다 똑같아요. 누구 하나도 새롭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똑같이만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똑같은 게 나오고, 그럼 뭐 남이 했던 얘기를 내가 똑같이 하면 그게 무슨 시예요? 그게 무슨 그림이고, 그게 무슨 사진이에요? 근데 안도현 시인은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추워지기 시작하면 연탄 떼어놓잖아요. 김장 준비하고 추수하면서. 이게 안도현 시인에게는 가을이면 연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라고 너에게 묻는다는 시를 쓰게 된 게 자기는 그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보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새롭게 해석해 주는 것이 그게 작가의 해야 될 일이지. 남들 하는 얘기 그대로 하면 그게 무슨 그냥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게 지금 이게 꽃잎이라고 하니까 5개인데요. 회장님은 잘 모르실 옛날에 윷 많이 났어요? 해봤죠. 윷놀이. 네. 그러면 그 윷을 만드는 나무가 어떤 나무? 박달나무? 아이고. 옛날 탱자나무로 그래요. 너무 잔잔하고요. 떼죽나무라고 있어요. 깨죠. 이게 작은 종 같은 열매가 달려. 작은 종 같은 맞아요. 것으로 보여요. 그 깨중나무. 꽃이 저수지 가에 있으면서 호수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물결이에요. 바람이 불면 이게 물결이 치면서 이제 이 물색은 이렇게 되고 꽃잎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명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계속 찍다 보면 물이 흘러가 출렁대면서 이 꽃잎이 움직이는데 이제 여러 커트를 찍죠. 집중적으로 계속 찍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하나 2개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게 제일 나중에 이제 고를 때 이게 더 눈에 띄고 그러더라고요. 깨죽나무 꽃이에요? 네, 떼죽나무 꽃이에요. 깨죽나무. 그 요새 저수지에 떼죽나무가 있어서 이게 저수지가에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여기 초망원쯤. 아니요, 초마문이 아니라 뭐죠? 캐논. 그거 몇 밀리죠? 105mm하고 35인가 50인가 그 아주 기본적인 그 준비물이 있잖아요. 그걸로 찍고 그냥 이렇게 그 난간을 바로. 그렇죠. 이게 뭐 멀리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꽃이 저 정도로 표현이 된다고 그러면. 예. 바로 앞이죠. 그게 이제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눈높이만 보잖아요. 하늘을 보면 보름달 벌써 떴네? 새벽이 보이고. 이렇게 발밑에 보면 우리가 놓치는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되게 눈높이만 봐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눈높이만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진 찍으려면 높이보다 내리다 보면 안에 위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시각이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선생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눈이 뜨여야 뭐가 보이죠. 보여야 보여야 뭐지. 눈 뜨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겠지. 그래서 그림이나 뭐 사진이나 시각 예술하는 사람들은 자체가 눈뜨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림, 좋은 작품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인풋은 안 시키고 아웃풋만 하려고 그래요. 글이라고만 해. 아웃풋만 시켜. 음악하는 사람들 좋은 그림, 대가들의 그림을 수도 없이 봐야죠. 아까 얘기했던 안도현 시인 나중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시를 잘 쓰려면 시집을 좀 많이 봐야 될 거 아니냐. 많이 봐야죠. 몇 권쯤 봐야 돼. 그걸 어떻게 몇 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최하 100권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것, 조형적이거나 색감이나 이런 것을 수도 없이 봐가지고 눈이 훈련이 돼야죠. 시지가 훈련이 돼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이런 공부 시작을 할 때 배웠던 표현 중에 하나가 비주얼라이즈.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시각화해서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운전하고 갈 때도 당연히 안전을 하지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저걸 지금 촬영을 한다면 공간이잖아요. 입체잖아요. 근데 회화나 사진은 평면으로 표현이 돼요. 평면으로. 그럼 평면으로 표현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비주얼라이즈 훈련을 시지가 훈련을 정말 뭐 시도 한 게 없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다행스럽게 지금 보면 전혀 의도하지 않고 했는데 미술사 공부를 했고요. 미술사 공부를 하고 미술관장을 2009년도부터 14년까지 돌입을 하고 15년부터 지금 정읍에서 실험미술관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림들을 많이 보죠. 작가를 많이 만나죠. 그러니까 제가 인풋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림이나 사진 한 사람들 중에 저만큼 많이 본 사람도 우리 동네에서는 별로 많지 않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게 눈에 뜨이죠. 이거는 지금 옥정호 가면 거의 물이 말라버려가지고 또랑처럼 이렇게 됐는데, 여름쯤 가니까 녹조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갔는데 이 녹색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시각적인 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색과 하나는 조형인데, 녹색이다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것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직선으로 쫙 이렇게 되어져. 이렇게 직선. 그럼 위에는 녹조예요 지금? 물이 아니고요? 아니요, 이거예요. 이게 그날 찍은 건데, 이게 이제 여기 막 문학재가 이렇게 휘어져서 이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이렇게 녹색이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선생님 많이 보셨지만, 이 녹조가 일어나서 이런 녹색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기쯤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저 부분만 저렇게 클로즈업을 했는데, 지금 저 사진 물에 지금 반영인가요? 네, 이거는 물에 반영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연장소에서요. 네. 이게 그 바람 불 때 찬스고 이거 촬영하실 때는 바람 불 때 바람이 찬스고, 그냥 묘하게 물결이 이렇게 하늘까지 물결이 없을 때 저 사진을 찍고. 아니 같은 날 같은 당시에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요? 근데 지금 물결이 이런 정도 일면은 반영이 안 보이게 하네요. 그게 안 보이죠. 이 색만 보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저기는 반영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이쪽. 이쪽은 이렇게 보이죠. 다른데요? 네. 여기인데 이쪽 방향은 이렇고 이쪽 방향은 이렇고.
그리고 이제 이건 사진만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렇게 안 찍어요. 근데 지금 저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에 나온 잘 나가는 단색과 그림들 보면 이런 게 뭐 아주 많죠. 이게 저는 지금도 계속 서울 옥션 경매 그런 걸 서울 옥션을 본회적으로 보는데 지금 봄 경매 때, 가을 경매 때 누구의 어떤 작품이 그러면 요새 지금 흐름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작가들은 붓이나 나이프로 이렇게 그리지만 저는 카메라로 그린다. 그리고 이런 추상적인 것이 화가들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 화가들이 그려낸 것 같지만 자연에는 무궁무진한 추상적인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다만 그걸 우리가 보고 느끼지 못할 뿐이다. 수도 없이 많아요. 무궁무진한. 그림으로 형상화된 거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도 이렇게 하니까 회장님 보셨지만 화가들이 훨씬 더 많이 왔잖아요. 화가들은 딱 보고 그냥 보면서 하고 가장 먼저 이 색감이나 이 조형이 화가들한테 눈에 띄는 거죠. 근데 화가들도 김재 선생도 이거 보더니 이런 것 좀 자기한테 달라고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하는데 특히나 사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찍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뭔 작품이요. 이게 뭔 작품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진이란 장르여서 그렇지만 나중에 어쩔지 몰라요. 그렇죠. 나중에 이게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들도 일단 이은재 사진은 이런 사진이 아니다. 표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한지에다 프린트를 하니까 이게 색감이 쫙 이렇게 깔아지잖아요. 이 회장님 이르지 마세요. 저 옆방에 황실 대전에 그 민화 그 안료들의 색업을 지금 여기서 보는 색업은 다르잖아요. 여기는 훨씬 더 깔아졌죠. 전라도 말로 사투리로 저쪽 그림들은 쌈밥이야. 근데 오래 두고 보면 좀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오래 두고 봐도 쉽게. 그래서 저는 한지의 물성을 최대한 살린. 그래서 이런 색감이나 이런 그 것이 나오게. 근데 이게 아무 한지나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이 색이 안 나와요. 이번에도 천양재지에서 계속 판화나 사진을 프린트할 수 있는 이 한지를 생산해냈는데 이번에 새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갤러리 이번에 지금 확실히 색감이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하는데 이런 미묘한 중간 색도들은 이거 쉽지 않죠. 그리기도 쉽지 않지만 이 색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은은해서 뭐 그러니까 그 물결이 가까이 보면은 엄청 섬세해요. 그래요. 참 진짜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지금 얼음이 얼었는데 얼음 위에요? 네, 얼음이 이제 여기는 이렇게 또 이렇게 어두운 색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선이 생기잖아요. 선이 생긴데 이렇게 무슨 쌀애기 눈처럼 와가지고 일부러 점역법으로 그린 것 같은. 살짝 뿌려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음 밑에는 물이고 지금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얼음이 녹을 때 네. 저 맨 첫째, 둘째 작품처럼 똑같이 안 녹고 어디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요. 있고 네. 그 저수지 보시면 네.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고 이런 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묘 이거 어떻게 그리겠어요? 어떻게? 그게 지금 얼음 쪽의 반응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사진이 상상을 많이 했어요. 네, 저희들이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요, 어떤 그림이나 이걸 보고 각자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시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중요하죠. 너무 뻔한 거, 그거는 그냥 금방 이래버려. 저는 지금 그 저수지가 네. 완전히 얼음이 다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밤에는 다 찍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계곡에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계곡도 이제 요즘 날씨가 조금 풀리니까 그 얼음도 그냥 녹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저수지가 녹으면서 네. 얼음이 녹으면서 정말 예기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이런 그 형태의 색깔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얼기 전에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아이고 이제 다 찍었다 했거든요. 그러시네. 좋은 인터뷰 되셨네. 오늘 와서 여기 예. 정말 성공이었네. 여기는 이제 내장산 단풍을 찍으러 가는데 여기서 정다리 산의 칠보로에서 수천리간대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날 수천 저수지 어마어마하게 잔뜩 불안개가 끼어 있더라고요. 그 아래 마을 가는데 완전히 이렇게 물안개가 쫙 끼어 있는데 이쪽에서 해가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막 간풍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떨어지기 전인데 여기는 밝고 이쪽에서 해가 뜨니까 여기는 좀 어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묘한 톤의 변화나 색감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 이 작품이야말로 누가 봐도 수채화라든지 누가 이걸 뭐 사진이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찍지도 않고 근데 이제 특히나 이 지금 작품 같은 경우는 이 한지가 잘 이렇게 그 수채화의 번짐의 효과를 이런 거 이렇게 잘 표현해요. 그런 게 한 컷이에요. 합성을 여러 컷을 합성을 했는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합성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앙리카르티엘 브레송에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약간 이건 해요. 이게 세수하고 나서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냥 스킨 면도 그러면 스킨하고 로션 바르면 그래도 그냥 맨내고 있는 것도 조금 다르잖아요. 그냥 로션 밀크 로션 바르는 정도죠. 이게 그리고 저는 원래 찍을 때 색감이나 조형이나 이게 완벽해야 되지. 나중에 어떻게 그 포토샵으로 만드는 것은 색감이나 이런 것이 어딘지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보통 요즘 그 뭐 몇몇 사진 하시는 분들 한번 가서 보면 정말 눈이 어지러워서 쫓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색감에 대한 어떤 인식 이게 없으니까 화려하게 하면 포토샵을 좋은 작품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아까 쌈박한 맛은 없지만 은은하고 오래 두고 봐도 쉽게 질리지 않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그리고 한 반절 이상을 하려면 그러면 트리밍을 했네요. 네, 여기가 지금 산도 있고 위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두 작품이 이렇게 파노라마로 트리밍을 한 게 김환기 선생 작품이 뭐 비싼 건 120억, 130억 그러셨어요. 보고 왔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몇십억을 가는데 그 양반 작품을 어떻게 걸어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서울옥션으로서는 프린트 베이커리라고 해서 원작과 거의 똑같게 그냥 누가 이게 원작인 줄 알아 일반인들은.
근데 그 카피본도 500만 원 거예요. 카피본도. 근데 50억 가는 것 500에 해서 내가 그 분위기 즐길 수 있으면 그거 한국 아니냐 이런 시각이에요. 근데 그 프린트 베이커리에서 만든 김한기 선생 작품이 약간 파노라마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거실에 이렇게 그 소파가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이런 게 어울려. 이렇게 파노라마. 그래서 아마 그림 쪽이나 사진 쪽은 많을 것도 없고 이렇게 이제 트리밍을 해서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하는 경우도 저는 이제 그림을 많이 봐서 아무래도 이렇게 과감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리밍을 안 한 상태로도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잘 아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트리밍을 안 한 상태, 이건 사진적이다. 이렇게 트리밍하면 회화적이다. 그렇게, 그 말이 맞네. 흔히 이제 사진.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영이죠? 네, 반영이에요. 근데 이제 반영인데 이게 산에 물안개가 엄청나게 끼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되고 그래서 아까 왔던 선배 한 분은 이게 좀 더 컸으면 더 파워풀한 그런 게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저거는 그냥 정형으로 가로세로 거의 뭐 그냥 안 트리밍 안 하고 있지만 이 두 점은 좀 이렇게 또 나란히 한번 트리밍을 해서 파노라마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저 한지로 임하신 것은 선생님분이죠? 아니 많아요. 많아요. 많은데 서울에도 이제 일반적이진 않지만 많이 있는데 저한테 기분 좋으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한지의 물성을 가장 잘 살리는 작품인 것 같아요. 가장 잘 이게 한지로 사진하는 분들이 프린터 분이 많은데 제 사진의 분위기가 한지의 물성을 가장 잘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 제일 잘 만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지 이렇게 하니까 일반이나 이런 데는 못 하겠어요. 어쨌든 또 한 가지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두 명이 회화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뭐 기부상 완전 이러니까 하여튼 언제부턴가는 이 두 사람과 좀 어울리는 작품들이어야 더 좋지 않겠냐 해서 이제 이렇게 고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